엄마, 인터넷 뱅킹도 못 하시는데 10억! 제가 관리할게요. 그날 밤 장남 정우가 건넨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시였을까요? 30년 동안 이 낡은 골목을 지켜온 제게 10억이라는 돈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자식들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재개발 구역으로 묶인 낡은 골목 한가운데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은하 반찬 가게.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오늘도 김치 담그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죠. 저는 이 가게의 주인 정은아입니다. 올해 63.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세 자식을 키워낸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마였습니다. 아니, 평범했습니다. 그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요. 지난달 중순이었어요. 구청에서 온 등기우편 한 통.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지급 안내 10억 2천만 원. 건물주도 아닌 제게 이런 거금이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방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편해질 수 있는 건가? 기쁨보다 먼저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제일 먼저 받은 건 장남 정호였습니다. 38,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지만 실적은 신통치 않았죠. 호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좋은 소식? 설마 복권 당첨됐어요?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단다. 10억이 넘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흥분한 듯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곧바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제가 관리할게요. 당장 계약서 들고 제 사무실로 오세요. 관리.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건지 돈을 걱정하는 건지 순간 구분이 안 됐어요. 둘째 정민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35 사업을 한다며 이것저것 손을 댔다가 번번이 실패했죠.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자 정민의 목소리에서 묘한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10억이요. 엄마, 그럼 이제 저 좀 살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아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막내딸 정아에게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33 간호사로 일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한 번도 친정에 손 벌리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아가, 엄마가 좋은 일이 생겼어. 시간 날 때 잠깐 들러. 답장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야간이라 내일 낮에 갈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왠지 정아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게 뒤편 작은 방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돈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날 보는 건지 돈을 보는 건지.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30년 동안 김치를 팔고 나무를 다듬고 국을 끓이며 살아온 이 자리. 제 인생 전부가 이 좁은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진짜 날 생각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장남 정우가 들이닥쳤어요.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 온 모습이 영락없이 사업 미팅에 나가는 사람 같았죠. 엄마, 계약서 어디 있어요? 세금만 해도 몇억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친한 세무사도 있고. 정우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걱정이라기보다 돈 관리에 혈안이 된 모습이었어요. 엄마, 그리고 요즘 보이스피싱 엄청 많잖아요. 아, 제 명의로
계좌 하나 만드는 게 안전할 수도.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호야, 엄마가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으로 보이니? 아니, 엄마 세대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가장. 정우는 그 단어를 자주 썼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아플 때, 정작 제가 힘들 때, 그 가장은 어디에 있었던가요? 오후에는 둘째 정민이 왔습니다.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저 요즘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 하나 알아냈어요. 1,000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또 기회. 정민은 늘 마지막 기회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번번이 빚으로 돌아왔죠. 두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돈이 애들한테 약일까, 독일까? 저녁 무렵 막내딸 정아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핏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모양이었죠.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자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이요? 엄마, 정말요? 정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실 수 있겠네요. 3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고생을 먼저 헤아려주는 말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엄마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정아는 커피 한 잔 마시고 후다닥 나갔습니다. 애 학원 데리러 가야 해서요. 떠나는 딸의 뒷모습이 왠지 더 외로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공책. 표지에는 30년 전 메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은하야, 힘내. 우리 반찬 가게 꼭 잘 될 거야. 손끝으로 그 글씨를 쓸어내리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자식들이 날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 펜 끝이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하고 싶다. 10억이라는 돈 앞에서 제 자식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게 두려우면서도 알아야만 했습니다. 노트에 천천히 계획을 적어 내려갔어요. 5천만 원. 긴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창밖으로 골목의 가로등이 깜빡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할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두 아들의 전화가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정우는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왔고 정민은 저녁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 정아는 여전히 조용했죠.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저 이번 주도 야간이라 못 갈 것 같아요. 짧은 문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계획을 다시 펼쳐들었어요. 5천만 원.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수없이 자문했죠. 하지만 이대로 10억을 나눠준다면 나중에 더 큰 후회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가게 문에 팻말을 붙였어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임시 휴업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달아보는 휴업 팻말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몇 분이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옷장에서 제일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넘은 남색 점퍼와 색바랜 면바지.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이래야 믿겠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먼저 장남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호야, 엄마가 큰일 났다. 보상금 받기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어. 5천만 원. 5천만 원요? 왜요? 내 아버지가 옛날에 친구 보증을 섰나 봐.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거 안 갚으면 보상금이 다 압류당할 수도 있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보증 같은 거 서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말이 아니면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뭔가 이상한데요? 요즘 사기꾼들 엄청 많아요. 호야, 그래서 엄마가 도움을 청하는 거야. 5천만 원만 있으면 보상금을 지킬 수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그런 목돈을 어떻게 구해요? 솔직히 5천만 원 때문에 10억을 날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아는 변호사한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죠.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돌아설 수 있구나. 1시간 뒤 둘째 정민에게도 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거 사기 아니에요? 형한테 얘기했어요? 형은 변호사 상담 받으라고만 하더라. 에휴, 형이 그렇죠 뭐. 엄마, 근데 솔직히 5천만 원이 무슨 게 이름도 아니고 저도 못 해드려요. 지갑에 5만 원도 없어요. 지금은 없지만 만약 제 사업이 잘 되면 언제든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 사업 좀 밀어주시면. 이 순간에도 사업 얘기를 하는구나.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두 아들, 한 명은 의심으로, 한 명은 무능함으로 저를 외면했습니다. 내가 뭘 기대했던 걸까? 그날 밤 딸 정아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아가,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 좀 할 수 있니?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엄마, 지금 환자 케어 중이에요. 내일 낮에 전화 드릴게요. 다음 날 낮이 되어도 정아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문자만 짧게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도 갑자기 추가 근무 들어가서. 무슨 일이에요?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게. 정아에게서도 답이 없자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아까지 사흘이 지났어요. 가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 5천만 원 앞에서 저를 외면했어요. 이게 내가 3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의 모습인가.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깊은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죠. 나흘째 되는 날 저녁 골목 입구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저를 알아보셨어요. 은하 씨, 얼굴이 왜 그래? 언니,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하 씨, 자식은 부모 마음 모르는 게 당연해. 근데 그게 미운 건 아니잖아. 우린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부모니까. 할머니의 말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하는 건가요? 거짓말로 애들을 시험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보, 난 알고 싶어요. 진짜 날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지, 10억이 없어도 내 곁에 남을 사람이 누군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30년 동안 이 좁은 가게에서 손에 밴 마늘 냄새,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정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제야 전화드려요. 무슨 일이세요? 정아의 목소리는 피곤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어. 5천만 원. 내 아버지 옛날 빚이 나타났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아는 한참 뒤에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빠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했어. 근데 둘 다 어렵대. 또 침묵. 그리고 정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3일만 시간 주세요. 제가 뭐든 해볼게요. 일단 병원에 추가 근무 신청하고 아는 선배한테도 물어볼게요. 전화가 끊어진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아가 도와주겠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죠. 내가 이 아이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3일 뒤에 난 뭘 보게 될까?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가게 뒤편 작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정아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한시도 손에서 놓지 못했죠. 셋째 날 저녁 7시쯤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아.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에 눈밑이 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꼭 쥐고 있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정아는 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3천만 원 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 적금 다 깼어요. 2년 동안 모은 거. 그리고 병원에서 추가 근무 3일 했어요. 정아의 눈가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3일 밤낮 일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엄마, 이것만으론 부족하죠. 그래서 정아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가느다란 금반지를 빼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결혼기념일에 준 유일한 선물이었죠. 이거 팔면 500만 원은 나올 거예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병원에서 당직 더 늘리고 주말에 파트타임도 알아볼게요.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10억 다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 못 봐요. 30년 동안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아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였구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진심이었어요. 한참 뒤 저는 정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 저 오빠들한테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제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아니다. 오빠들은 이미 답을 줬어. 엄마, 그럼 이 돈으로 아가, 이 돈은 다시 가져가. 내가 번 돈이야. 정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사실은 고백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두 아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했어요. 정아가 돌아간 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남 정우였어요. 엄마, 정아한테 돈 받으셨어요? 정아가 선배한테 돈 빌린다고 했다더라고요. 소문 다 들었어요. 정우의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정아는 지금 혼자 애 키우면서 빠듯하게 사는 애예요. 그 애한테 돈 받으시면 어떡해요? 어차피 10억 받으시면 갚을 수 있잖아요. 굳이 지금 급하게 돈 모을 필요 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억만 지키면 된다는 거구나. 정우는 5천만 원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10억이 안전하게 들어오길 바랄 뿐이었죠. 엄마, 아무튼 정아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잘 챙겨드릴게요. 나중에 10억 받으면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1시간 뒤 둘째 정민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들었어요. 정아가 돈 해드렸다면서요? 걔는 언제 그런 돈을 모았대요? 근데 엄마 이번에 정아 돈 받았다고. 나중에 10억도 정아한테만 더 주실 건 아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민은 나중에 받을 몫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근데 진짜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거 나중에 10억 나눌 때 감안해 주셔야 해요. 민아, 내 여동생이 3일 밤낮 일해서 돈 모았어. 소중한 반지까지 팔려고 했고, 그래서 효녀죠.
인정해요. 근데 저도 아들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에 내팽개쳤습니다. 두 아들. 한 명은 계산적으로, 한 명은 비겁하게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트를 펼쳐들었어요. 정우는 계산적이고 10억만 지키면 된다. 정민은 비겁하고 나중에 목까지 미리 계산하고 있다. 정아는 진심이고 모든 것을 내놓았다. 라고 적었습니다. 30년 동안 세 자식을 똑같이 키웠습니다. 밥도 똑같이 먹였고 옷도 똑같이 사줬어요. 차별한 적 없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골목 입구에서 김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은하 씨,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운 것 같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자식 문제지? 내가 다 알아. 근데 말이야, 자식은 키운 만큼 오는 게 아니야. 그 자식이 가진 마음만큼 오는 거지. 은하 씨 딸, 정아 그 애 내가 봐왔잖아. 어릴 때부터 남 챙기고 조용하고 착했어. 아들들은 달랐고. 그게 다 드러난 거야, 지금. 은하 씨,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거 아닐까?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누가 진짜 우리 자식인지. 정아의 충혈된 눈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민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10억이 없어도 엄마를 지키려 한 아이. 두 아들의 목소리도 떠올랐죠. 계산하고 의심하고 나중을 재는 목소리들. 여보, 이제 끝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세 자식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가게로 모두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엄마.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에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가게 주방으로 가서 김치독 뚜껑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담가온 김치. 손으로 김치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시원하고 깊고 진했어요. 이 김치처럼 진한 사랑을 준 사람에게만 줄 거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김치 국물 한 방울. 그것조차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을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 가게 안 식탁에 4개의 그릇을 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담가온 김치를 정성스럽게 담고 따뜻한 국을 부었어요. 제 손맛이 깃든 마지막 상차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곧 자식들이 올 것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죠. 이제 끝을 내자. 정우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중요한 얘기예요? 앉거라. 밥 먹고 얘기하자. 곧이어 정민이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식탁에 앉았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10분쯤 지나 정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애 학원 데려다 주고 오느라. 세 자식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다. 세 자식의 눈빛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먼저 정아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다.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5천만 원 빚. 그런 거 없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험이었다. 너희가 엄마를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 정민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가 우릴 시험했다고요? 그래.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알아야 했어. 10억이라는 돈 앞에서 너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계약서였어요. 이게 진짜 보상금 서류다. 10억 2천만 원.
두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류를 향해 시선이 쏠렸어요. 정우야, 넌 엄마가 5천만 원이 급하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 넌 의심했고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 10억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지.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신중함과 외면은 다르단다. 넌 엄마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어. 침묵이 흘렀어요. 정민아, 넌 어땠니? 넌 엄마 걱정보다 나중에 내가 받을 몫을 계산했어. 정아가 도와주면 나중에 더 받을까봐 불공평하다고 했지.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아를 바라봤어요. 딸의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가, 넌 달랐어. 2년 동안 모은 적금을 다 깼지. 소중한 반지도 팔려고 했고, 3일 밤낮 일해서 돈을 모았어. 10억이 날아가도 상관없다고 했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그게 진짜 자식이더라. 돈이 아니라 엄마를 지키려 한 마음. 정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내 오빠들은 못했어.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시험한 거냐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정우는 이렇게 내뱉고는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들 정우를 잡지 않았어요. 정민은 한참을 고개를 떨구고 있더니 말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저는 맨날 제 걱정만 했지. 엄마 생각은 안 했어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늦었지만 깨달음이었어요. 엄마는 말이다. 너희를 똑같이 사랑했어. 차별한 적 없었어. 하지만 사랑은 공평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 이 김치처럼 진심을 담은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거야.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이 10억은 정아에게 간다. 정민이 고개를 들었지만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아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말이다. 이 돈은 그냥 정아한테 주는 게 아니야.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은하 반찬 재단을 만들 거야. 자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이 골목에서 반찬을 팔았어. 그 돈으로 너희를 키웠고 이제 그 마음을 돌려줄 때가 됐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끼니 거르시는 분들께 매일 반찬을 드리는 거야. 정아, 내가 운영을 맡아주면 좋겠어.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넌 할 수 있어. 엄마의 손맛을, 엄마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정민도 거들었습니다. 배달이나 집 나르는 일을 돕겠다고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그럼 너희도 함께 하자. 가족이니까. 식탁 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엄마가 차린 마지막 상이다. 이 가게는 재개발로 사라져. 하지만 엄마의 손맛은 재단을 통해 계속될 거야. 네 식구가 함께 숟가락을 들었어요. 김치국물을 한 모금 떠 마셨습니다. 30년 동안 담가온 그 맛. 시원하고 깊고 따뜻했어요. 정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다고. 부족하지만 잘해보겠다고. 효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날 밤 세 식구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비록 정우는 없었지만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자식들이 돌아간 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잘했죠? 정민이는 늦었지만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정우는 제가 원망스러운가 봐요. 곧 정신 차릴 거예요.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곧 사라질 이 골목. 하지만 이곳에서 시작된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은하 반찬 재단. 그 이름으로 제 30년 손맛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는지로 증명된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10억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어요. 자식들의 진심을, 그리고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 씨, 내일 김치 좀 나눠줘요. 창문을 열고 대답했어요. 언니, 내일부터 매일 드릴게요. 재단 만들었어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군산 월명동 낡은 골목은 이제 새 아파트 단지로 변했어요. 그 한켠 1층 상가에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은하의 정직한 밥상. 간판은 소박했지만 매일 아침이면 따뜻한 국 끓는 냄새가 동네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다듬고 반찬을 만듭니다. 다만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아침 8시 정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2년 전 병원을 그만두고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아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9시쯤 박철수가 배달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옆 동네에서 30년 동안 철물점을 하던 그분도 재개발 보상을 받고 이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는 도시락을 차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하지만 성실한 그의 모습이 요즘 들어 더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10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박철수와 함께 재단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은하 반찬 재단 조그만 사무실이지만 벽면 가득 어르신들이 보내주신 감사 편지가 붙어 있었어요. 은하 씨 덕분에 매일 따뜻한 밥 먹어요. 손맛이 딱 우리 어머니 손맛 같아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것이구나. 정아가 장부를 펼쳐 보여줬어요. 엄마, 이번 달 지원 대상자가 250명이에요. 작년보다 10명 늘었어요. 그날 오후 2년간 연락이 없었던 정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년 전과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양복 대신 편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한참을 서서 침묵하던 정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못나게 군 거 죄송해요. 얼굴을 보지 못했던 시간은 길었지만 부모 자식 간의 화해는 쉬웠습니다. 저는 정호의 사과에 아무 말 없이 정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함께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재단 사무실 한쪽 작은 식탁.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자, 다들 수고했다. 밥 먹자. 2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정아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요. 식사 후 정우가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아들이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2년 전 10억 앞에서 돌아섰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제 곁에 있습니다. 늦었지만 변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아와 단둘이 차를 마셨어요. 10억을 다 재단에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며 정아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이게 더 값지다.
너희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제 알아.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는지로 결정되는 거야. 정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저 지금이 훨씬 좋아요. 돈은 적게 벌지만 마음은 더 부자예요. 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차를 마신 후 가게 문 앞에 서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어요. 30년 지킨 낡은 골목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배달차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은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저녁이나 하면 어떨까 해서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래요. 좋아요. 박철수의 뒷모습이 어쩐지 오늘따라 더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애들 많이 변했어요. 정우와도 화해했고 정민이도 성실하게 일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여보, 10억은 없어졌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진짜 가족을,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보, 미안한데요. 철수 씨라고 옆 동네 철물점 하시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랑 오늘 저녁 먹기로 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촛불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괜찮다는 거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30년 전 이 골목에서 보던 그 하늘처럼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는지로 증명된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곁에 남아있는지로도 증명된다. 문 밖에서 새 자식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웃음이 났어요. 그날 밤 박철수와 함께 조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제 반찬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집이었습니다. 철수 씨, 저 행복해요. 10억이 없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네요. 은하 씨는 진짜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부자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눔으로, 가족으로 채워진 부자.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에는 10억보다 더 빛나는 미소가 있었어요. 나는 진짜 부자다. 30년 손맛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는지로 증명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